저는 그 마약을 25년 이상 동안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제가 필로폰하고 대화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어하는 마약 경험자 박영덕이라고 합니다. 날이 가면 갈수록 마약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커져 있고 여러분들께 좀 알리고자 지금 화면에 좀 띄운 얼굴이기도 합니다. 참 저는 그 마약 중독자이고 전과자이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마약 중독자분들과 같이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코로나처럼 번지는 마약, 왜 마약을 치료하고 그 중독에 대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백신이 없을까? 그 중독에 대해서, 마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을까? 첫 번째, 코로나처럼 번지고 있는 이 마약은 왜 더 심각한 지경이 있을까? 코로나 때문에 마약이 더 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그 마약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독자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. 또 어린 10대, 20대 분도 계시고요. 그러면 그분들 역시도 마약에 대한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마약을 어떻게 하는 방향성까지, 마약을 구하는 루트까지 알게 돼서 혼자 마약을 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마약을 25년 이상 동안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지금 젊은 10대, 20대가 제일 마약 중독이 심한 편이에요. 그분들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너무나 이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약 중독자로서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알리는 바에 있습니다.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범죄로만 취급하고 있지 치료에 대한 거는 지금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다. 치료하는 부분이 아니고 검거돼서 전과만 늘린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마약을 접했던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회복의 절차가 지금 안 당겨져 있나? 이 사람들도 회복이 돼서 사회 일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일원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코로나처럼 번지는 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집중을 하고 지금 현재 백신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. 하지만 마약 중독에 대해서는 백신이란 그 자체가 없어요. 마약 중독자라 그래서 노력과 의지가 없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중독자도 분명히 노력하고 싶어요. 근데 혼자서 해결되기 힘든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전환되어 있죠. 중독이 되어가면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물꼬리가 터져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변질되는 나쁜 쪽인 반사회적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10대, 20대가 초반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 미래의 장래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제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볼 일이 아닙니다.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숨어 지내고 고치지 못하고 내가 중독자라고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점점 우리가 더 외면하고 이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거든요. 마약 중독이 처음 내가 10대 때 접했을 때는 이거 나한테 좀 특별한 일이야. 딴 사람은 이런 경험 없지. 나만이 홀로 느낄 수 있는 기분이야.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달콤한 유혹이 몇십 년을 가서 내가 그 달콤한 거에 빠져나오고 싶지만 이미 그 함정에는 너무나 크나큰 아픔이 있었던 거죠. 호기심에 접하든 누구의 권유를 접하든 이런 아픔, 증세가 있는데 나 마약을 했는데 치료받고 재활하고 싶은 상담할 수 있는 곳도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.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. 이런 뉴스만 해서 마약 했던 사람들 처분만 바라고 구속되고 교도소에 가는 것만 그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실험, 어디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, 어디 가면 회복될 수 있다, 이런 것을 좀 방송에 많이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. 분명히
회복될 수는 있습니다.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많은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정부도 이것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필로폰하고 대마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어요.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듯이 너무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. 대마 피는 거하고 담배 피는 거하고 담배가 더 몸에 안 좋아요 이렇게 합리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마를 하다가 더 업그레이드는 약을 찾는 게 문제예요.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대마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치료받는 상담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나 언제든지 이거 끊을 수 있어.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딱 한 번만 하고 말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안 들키게 할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더 심한 함정은 뭔지 아세요? 내가 조금씩 조절하면서 하지.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. 현 시대에는 마약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 접했을 때 두 번 접하게 되면 중독으로 가는 의미를 얘기합니다. 마약은 우리나라의 범법으로 다스려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한 번쯤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치료했는데도 또 불법적인 걸 사용했을 때는 법적으로 다루잖아요. 처음부터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전과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교도 들어가잖아요. 무슨 얘기를 합니까? 마약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. 마약에 대한 피해밖에 얘기 안 해요. 마약에 대한 좋은 거밖에 얘기 안 해요. 아,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들킬 수 있었을걸. 나 이번에 재수없게 걸렸어. 반사회적인 성향으로서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. 회복은 마약만 안 한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마약을 안 한 지 지금 19년째예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약 생각 나십니까? 약 생각 나요. 약 생각 나니까 중독자예요. 중독은 불시에 약 생각이 나는 게 마약 중독이에요. 여태 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게 되면 뭐가 돼요?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. 약 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러면 약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그 나라에서도 치료에 대한 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좀 바람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.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냥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의료용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법체제에 대해서 이분은 초범인데 법으로 걸리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심각해지고